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 투자하면서 세계 여행하고 있는 30대 부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준비하면서 머물 지역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우선 맛집 카페가 많은 림마네민, 현지인의 삶을 느끼는 산티탐, 관광 중심의 올드타운, 그리고 신식 콘도와 대형 쇼핑몰이 있는 파암 지역. 이 중에서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지냈던 곳은 파암 지역에 위치한 디콘도 사인이라는 콘도입니다. 디콘도 사인은 2014년도 말에 완공된 곳이에요. 총 4개의 동, 8층 규모의 총 800세대가 넘는 비교적 큰 콘도 단지이고요. 올드타운과는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센트럴 페스티벌 치앙마이와 더 가까워서 장기간 생활하기에 꽤 편리한 위치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한 달 단위로 숙소를 구했고요. 호텔이나 리조트보다는 콘도에서 실제로 생활해보는 방식으로 한 달 살기를 해봤어요. 가격은 1박에 약 3만원, 한 달에 90만원 정도였고 전기, 수도세 포함으로 구했습니다. 이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장기간 렌트를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하다고 하니까 장기간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직접 에이전시 또는 집주인과 계약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객실뿐만 아니라 수영장과 헬스장, 주차장, 정원 같은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장기간 머물 때 이용하기 좋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지냈던 객실 내부부터 콘도 시설,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중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디콘도 사인이라는 숙소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거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우선 저희가 지내는 콘도 메인 입구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로비가 나오는데요. 로비는 사실 이 건물의 연식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에어컨이랑 와이파이가 다 빵빵해서 쾌적한 편이에요. 로비가 있고요. 여기 최고의 장점이 약간 보안이에요. 사실 이런 거 되게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행하시다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문이 안 열립니다. 무조건 이렇게 카드키로 탭을 해야지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 여기 보안이 장난 아니야. 와, 다 찍어야 되네. 8층까지 있네. 그러게. 지난 영상에서 숙소 내부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집 소개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인 구조는 거실과 방이 분리된 1.5룸입니다. 거실에는 TV와 다이닝 테이블이 있고 방 안에는 에어컨과 침대가 있어요. 특히 저희가 머무는 5층은 수영장에 내려다 보이는 뷰라서 이 점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공간 분리도 잘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과 주방이 슬라이딩 도어로 나뉘어져 있어서 생활하기 쾌적했어요. 주방은 아담하지만 밥솥과 냄비 등 기본 조리 도구가 있어서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고 세탁기와 건조대는 야외 베란다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쉬웠던 점이 바로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연식이 느껴지고 수질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방문하실 때는 꼭 샤워기 필터를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2명이 머물기에는 딱 부족함 없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동남아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 그랩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배달의민족 그런 건데. 그리고 이 공간은 코인 세탁실과 이렇게 딜리버리가 오면은 보관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랩 같은 걸로 음식을 시키면은 그랩 기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보통 음식을 두고 가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 여기 쓰레기. 여기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오시면은 이제 수영장이랑 헬스장 그리고 출구 쪽으로 이어지는 문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 나가기 바로 전에 여기 또 엑스트라 또 화장실이 하나가 또 있고 이렇게 나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콘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 휴양지 아니야? 공원에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게 공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콘도에서 나온 게 맞고요. 여기 콘도가 굉장히 좋은 게 또 조경이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밤에 그래서 여기서 조깅하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보면은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콘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시로 볼 때마다 청소를 하고 계셔요. 그래갖고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수학인지 뭔지. 만약에 배고프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따먹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하나쯤 따먹는다고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저희는 먹진 않았습니다. 뭔데 먹고 죽는다. 먹을 수 있는 거를 아마 먹을지는 몰라. 키울 테니까. 네. 그리고 여기 디콘도 네, 사인의 이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가주시죠. 자, 여기는 저희가 진짜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아침, 밤, 저녁 뭐 그런 걸 가릴 거 없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햇빛 있을 때, 없을 때 나름대로 운치 있고 저녁에는 막 라이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뭔가 호텔에 5성급 호텔에 온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깁니다. 진짜 여기서- 길어. 저는 참고로 수영을 굉장히 잘해서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한 그래도 한 30분 안에 죽할 수 있는 그런 수영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수영을 하다가 여기에 누워가지고 주스트 배달로 시켜서 쭉쭉쭉 빨아 마시면 그거야말로 헤븐이다. 그리고 수영장이 진짜 너무너무 넓어서 10명 정도 있어도 붐비는 느낌이 전혀 없어. 저희도 둘이 이렇게 수영을 같이 하잖아요. 가끔 서로가 없어져서 야, 진짜 놀래요. 민기야. 희연아 어디 갔어? 나갔어? 희연아. 진짜 저희는 오늘 넓죠. 아침에도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밝을 때 수영을 해도 제가 만약에 저 나무 뒤에 숨어서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희연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수영 너무 잘하니까. 예,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기들이랑 같이 온 한국인 부모님들, 그래. 중국인 부모님들이 진짜 많아서 엄마 아빠 다 여기서 이렇게 쉬시고 애기들은 여기에서 수영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국제학교가 많은데 국제학교가 한국이나 이런 데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해서 약간 애기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들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봤는데 한국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 수영 강사분을 한분 맞아. 여기서 가르치더라고요. 나 그래서 어깨너머로 좀 배웠잖아. 그러니까 수영장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화장실 겸 샤워실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샤워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요. 여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여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운동, 수영, 뭐 산책, 그리고 그랩으로 뭐 시켜 먹는 거, 그리고 여기는 카페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용을 가끔 하곤 했는데 이 타오빈이라는 자판기거든요. 이거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많아요. 하고 여기서 딱 요거를 뽑아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또 책 읽으면서 이 뷰를 즐기면서. 진짜 성공한 라이프 같은 느낌. 그쵸, 저희가 그쵸.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기분 좀 내보려고. 근데 음료는 약간 비추. 그러니까 커피는 맛있어. 아메리카노 맛있는데 마차 라떼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얼음이 너무 많다. 2,000원짜리 그 맛이다. 맞아.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위쪽으로 보이는 이곳이 헬스장인데요. 아쉽게도 1, 2주 머무는 단기 숙박객은 이용할 수 없고 한 달 이상 지내는 장기 투숙객에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기구가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정도 있는 걸로 충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몸이잖아요. 제가 상근력 하는 걸로 유명한데 보이시죠? 되게 희다. 주말 점심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식을 먹으러 가볼 거예요.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엄청 배고픈 상태에서 맛집 막 찾으러 다니는 거 그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 걸 선호하는데 여기는 조식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식이 어디서 조식을 해결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ollow me. 진짜 솔직히 안에 조경이나 이런 건 진짜 완벽해. 그래. 저기 분리수거하는 데 있고요. 여기 보세요. 이런 나무들 얼마나 푸릇푸릇하게 예. 잘 가꿔져 있는지. 저희가 여기서 달팽이를 그렇게 많이 봐요. 자연과 함께하는 콘도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막 벌레를 본 것도 없어. 바퀴벌레 이런 것도 없었고 콘도 안에서. 보안이 이런 식으로 엄청 철저해요. 차 한 대 들어올 때마다 다 확인해. 누군지 일단 다 확인하고. 외부인들이 출입할 것도 이렇게 문이 설치가 돼 있어. 맞아. 그리고 요거 나갈 때도 다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때는 카드를 카드키. 여기다 찍어야 돼. 카드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콘도의 장점은 바로 1분 거리에 세븐일레븐이 있다는 장점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카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스파 그리고 여기 옆에 세븐일레븐. 저희가 디콘도 사인에 묶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디콘도 린이 있고 여기부터 쭉 이렇게 다 디콘도 단지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용하는 샛길이거든요. 이 길로 한 2, 3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센트럴 페스티벌 주차장과 연결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필드?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 정도 규모를 가진. 꽤 넓어요, 진짜. 저희는 저기 푸드코트에서 항상 조식을 먹습니다. 조식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암 지역에 사는 가장 큰 메리트는 조금 더 쾌적한 이제 환경에서 룸 저렴하게 살 수 컨디션이. 있다. 맞아. 근데 수영장이 다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동네 사시는 건 비추고 약간 장기 한 달 이상 머무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역 완전 강추예요, 강추. 이렇게 지름길로 오게 되면은 센트럴 페스티벌몰 지하 푸드코트에 금방 도착을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여기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을 해요. 메뉴도 정말 다양하고 3,000원대로 저렴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숙소 근처에 이런 몰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은 1인당 한 끼에
한 60에서 70파트 정도면은 여기에서 먹을 하나로 수 있어요. 3,000원 정도.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정도? 태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오므라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김치볶음밥. 이 메뉴를 즐겨 먹는 편이에요. 이거. 저는 여기에서 요 국수를 제일 좋아해요. 치킨이랑 고수 많이 들어간 요거고 민기가 시킨 거는 요거 하고 요렇게 두 개에서 지금 얼마인가요? 아, 지금 저렴해도 너무 저렴해서 이 닭국수는 2,884원 와우. 그리고 팝콘sab은 2,663원이 와우. 나왔습니다. 총 합쳐서 싸게 6,000원도 안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저희가 즐겨 먹는 조식. 이곳이 아무래도 중심부와 꽤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번화가를 갈 때면 항상 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콘도 바로 옆 쇼핑몰인 센트럴 페스티벌에서 매일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하게 되면은 올드타운이나 님마네민, 칭짜이마켓, 공항에 가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또 왕복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식까지 먹고 집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좀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가 공용 공간이거든요. 여기 참 좋습니다. 여기가 되게 시설 같은 것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수영장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뭐 약간 조식 서비스. 오. 그래갖고 그런 시설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고 해서 여기 매매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콘도의 매매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얼마던가요? 하나로 하면 이제 한 7천만 원대 정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좀 환율에 따라서 너무 크니까 이 금액대가 커서 대충 이제 뭐 7천만 원에서 1억 사이로 보면 될 것 같다. 그 정도. 원베드 기준. 그러면 평수로 따졌을 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딱 그 정도 사이즈다. 그렇죠. 7천만 원대가. 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그러면 괜찮은 비즈니스 매매인가 했을 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왜? 왜냐면 이게 가격이 변동이 없더라고. 거의 지어진 이후로 오른 폭이 거의 없더라고. 아, 그 집의 가격이? 집 가격이 올라야 되죠. 어쨌든 이게 만약에 투자 관점이다 하면 저희가 이거를 또 이제 여기 현지 3년 사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월세가 어느 정도 하냐 했는데 이제 장기 체류로 한다고 하면 50만 원, 60만 원 선으로 이게 한 달 월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에어비앤비로 한 달 이렇게 예약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가 보통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반에 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잖아. 그게 요즘에 좀 이쪽에서 그 월세 시세가 오른 것도 있고 플러스 근데 우리는 에어비앤비니까. 에어비앤비로 좀 쉽게 편하게 예약을 하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있죠. 맞아, 아무래도 맞아. 에어비앤비가 가져가는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런 다니면 와서 직접 구하는 게 더 이득이지. 한 달에 그냥 한 3, 40만 원 아낄 수 있으니까. 한 3일 바짝 고생하고 네. 찾는데 3일 바짝 고생하고 좀 더 저렴하게 그렇게 이게 왜냐면 달에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90만 원인데 그분들은 한 5, 60만 원에 그치. 한 달을 지내는 거니까. 아 그리고 집 컨디션도 집집마다 다 집주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뭐 네. 리모델링 된 집이 있고 아니면 올드한 느낌이 나는 집도 있고. 숙소 예약을 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같은 콘도라도 호스트에 따라서 컨디션 차이가 꽤 큰 편이에요. 예약 전에 꼼꼼한 리뷰 확인은 필수고요. 저희가 머문 곳은 사실 주방에 개미가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같은 콘도에 계신 다른 한국분 유닛은 개미가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복불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곳은 시내와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훌륭한 부대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한 달 살기 이상의 장기 투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장소 같아요. 그리고 숙소에 대한 더 자세한 찐 장단점은 고정 댓글란에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